양주고을 한가운데 자리한 정씨 집안 저택은 멀리서도 단번에 눈에 띄는 크고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검은 기와가 층층이 겹쳐진 지붕은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마당이 펼쳐졌는데 마당에서는 여종들이 빨래를 널거나 물동이를 이고 나르기 바빴고, 남자 머슴들은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패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인 정대감은 높은 벼슬을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여 집안에는 늘 손님들로 북적이었고 대문 밖에는 항상 손님들의 가마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 크고 번창하던 집안에 섬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집안의 여종 하나가 귀신에 씌었다더라? 뭐라고? 귀신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냥 헛소문이겠지. 하지만 헛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어린 여종 춘향의 입에서 기괴하고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눈치 빠른 아이로 알려져 있던 춘향이었기에 처음엔 아무도 그녀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춘향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던 중 갑자기 주걱을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낯선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죠. 내일 동쪽 밭에 멧돼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놈이 곡식을 망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춘향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어리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늙은 사내가 말을 하는 것처럼 무겁고 낮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몸에 다른 존재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여종 옥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야, 춘향아, 지금 뭐라 했니? 춘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니. 옥부는 춘향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묘한 불안감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 집안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머슴들은 동쪽 밭으로 나가 곡식을 수확하고 있었고 계집종들은 빨래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죠. 춘향의 말은 금세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남자의 비명소리가 동쪽 밭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머슴 한 명이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 정씨 집안 마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마님 큰일입니다. 갑자기 동쪽 밭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곡식을 죄다 파헤치고 울타리를 모조리 작살내고 있습니다. 순간 어제 춘향이 했던 말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이 일제히 춘향에게로 쏠렸습니다. 춘향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춘향이 귀신에 씌어 앞날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안악이 허둥지둥 대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가 단단히 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에 쓴 쪽머리 비녀는 흐트러져 있었고 땀으로 젖은 저고리 옷깃이 목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 귀신 들렸다는 계집이 어디 있느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씨 집안의 종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계집종으로 소문이 자자한 춘향이 바로 그 순간 부엌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에 빨래통을 들고 있었지만 안악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악은 대청마루 앞에 서서 헐떡거리는 숨을 고르며 다시 외쳤습니다. 그 계집을 당장 데려와. 지금 당장. 춘향은 조용히 걸어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귀신 들린 계집종인데 마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안악은 눈이 불을 켠 듯 춘향을 노려보며 한 걸음에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는데 안악은 보자기를 풀어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여기 들어있던 은비녀가 없어졌다. 그건 이 마을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하나뿐인 비녀이니라. 값으로 따지면 소 한 마리 값이 넘는 거라고.
그러니 내 힘을 좀 빌려야겠다. 뭐든지 알아맞힌다는 귀신을 어서 불러오너라. 사람들은 숨을 멈춘 채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마당에는 바람 소리마저 끊긴 듯했고 저 멀리 닭울음 소리가 길게 들려왔습니다. 여종들이 들고 있던 바가지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조차도 묘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허공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분명 춘향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의 어린 목소리가 아니라 늙고 나지막한 남자의 목소리였죠.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가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비녀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한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춘향의 작은 입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다니 누구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구려. 말이 끝나자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안악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고 춘향의 입에서 나오는 이 기괴한 목소리를 터무니없는 허풍이라 생각했습니다. 안악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녀는 춘향 앞에 바짝 다가서며 다시 다그쳤습니다. 어서 비녀가 어디 있는지 말하거라. 그런 소리로 날 속일 생각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웠는데 안악은 이제 춘향의 몸에 깃든 귀신을 시험하듯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말을 못하느냐? 차마 말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이냐? 그러자 마침내 귀신의 목소리가 다시 허공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층 냉정하고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이웃집 머슴 도연과 함께 당나무 밭에 간 적이 있지 않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안악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귀신은 사정없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당나무 밭에서 그 사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비녀가 빠져 땅에 떨어졌소. 그곳에 가면 비녀를 찾을 수 있을 것이오. 이 말이 끝나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도연이와 당나무밭에 가서 그렇고 그랬단 말이야? 비녀를 잃어버린 이유가 그런 거였어? 아휴, 얼마나 화끈했으면 비녀가 빠진 줄도 몰랐을까. 그나저나 지서방한테 들키면 가만 안 넘어갈 텐데 저걸 어찌할꼬?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믿기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말을 듣고 난 후 안악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꼭 깨물었죠. 귀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당나무 밭으로 몰려갔습니다. 당나무 밭은 정씨 집안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음산한 곳이었지만 이날만큼은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비녀가 있을까? 귀신이 여기 있다고 일러줬는데 안 가볼 수 있나? 사람들이 당나무 밭에 도착해 나뭇가지를 해치자 한 남자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여기 있다. 비녀가 여기 있어. 그 남자는 나뭇가지 틈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비녀를 발견하고 그것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정말이네. 비녀가 여기 있어.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 어찌 귀신이 저 나뭇가지에 걸린 조그마한 비녀의 행방을 알았을까?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안악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디선가 이웃 사내와 미래를 나눴다더니 그게 사실이었나 보군. 평소 점잖던 양반댁 안악이 그럴 줄이야. 그것도 출신도 천한 머슴놈과 몸을 섞다니. 사람들은 서로 몰래 수군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안악은 비녀를 들고 뒤돌아 고개를 떨군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악은 소문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남편에게 발각되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씨 집안의 귀신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더욱 기이한 소문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녀 사건 이후로 정씨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집안 사람들은 귀신이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였던 긴장을 풀어놓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정씨 집안의 큰 항아리에 보관해 두었던 은화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안주인이 비상금처럼 쓰던 것으로 그 안에 든 은화는 집안의 생활비나 잔치 비용으로 쓰이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안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몰래 숨겨놓은 은화를 대체 누가 가져간 게야? 대청마루에서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인들과 계집종들은 머리를 숙이고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에 모두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안주인은 하인들을 한 명씩 불러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누가 이 방에 들락거렸느냐? 하지만 아무도 은화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춘향과 가장 친한 옥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안주인 마님, 혹시 모르니 귀신님께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을 듣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안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녀 사건 때 춘향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모든 것을 알아맞혔던 것을 기억했지만 아무리 잘 맞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는 곳에서 귀신을 불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마을에 또다시 흉흉한 소문이 퍼질 거라 생각해서였죠. 그렇지만 큰 돈이 없어진 지금 그녀는 소문 따위는 생각지 아니했고 곧장 춘향을 불러데리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는 말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장독에 몰래 숨겨놨던 은화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부디 누가 가져간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긴장된 얼굴로 춘향을 바라봤고 마침내 낯익은 음산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은화를 훔쳐간다는 돌쇠란 하인이요. 순간 모두가 일제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우람한 체격에 힘이 좋은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나무를 패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맡았고 성격이 거칠지만 충성심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돌쇠는 귀신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훔쳤다고? 돌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이 망할 계집아. 네가 귀신을 불러. 재수없는 잡기를 불러.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돌쇠는 화가 난 눈빛으로 춘향을 노려보았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돌쇠는 성큼 다가와 춘향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어서 대답하라니까. 왜 나를 도둑으로 모는 거냐고. 그 순간 음산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은화를 훔쳐 다른 하인들과 나눠 가졌다는 것을 내가 모르리라 생각했느냐? 돌쇠는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죠. 아니요. 거짓말이요.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소. 그는 급기야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춘향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돌쇠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의아한 듯 서로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야? 멀쩡한 놈이 왜 쓰러졌어? 귀신이 해코지라도 한 거야?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돌쇠는 바닥을 굴렀고 온몸을 덜덜 떨며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네, 내가 막 달려들려는 순간 수염이 긴 사내가 나타나더니 내 머리를 세게 후려쳤소. 여러분도 봤지 않소? 사람들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수염이 긴 사내라니? 무슨 말이야? 우린 아무것도 못 봤는데. 내 눈앞에 똑똑히 보였다니까요. 머리가 희고 긴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때렸다니까. 돌쇠는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렸다고 말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돌쇠를 때린 사람이 바로 춘향에게 씌인 그 귀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돌쇠는 가져간 은화를 모두 내놓고도 모자라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모든 돈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멍석에 말려 매 맞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그는 눈물을 머금고 전 재산을 모두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 재산을 빼앗긴 그는 빈 몸뚱이만 가지고 집 밖으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돌쇠 사건 이후 정씨 집안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춘향이가 밤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집안 사람들은 어디선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자주 뒤를 돌아보았고 가끔 가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귀신을 보고 까무러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의 가장인 정대감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런 기이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코빼기도 볼 수 없었죠. 참 이상하구먼. 대감나리께서 계실 때는 귀신이 꼼짝도 못하니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다니까. 귀신도 대감나리의 기에 눌려 그러는 것 아닐까? 그런 말도 있었잖아. 예전 대감나리께서 젊었을 적에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이긴 적도 있었다는 소문 말이야.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럴 소문이 돌 정도로 기가 센 분인 것은 확실하다니까. 정대감은 양주의 높은 벼슬을 지낸 인물로 그의 위엄과 지혜는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엄숙한 기품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정대감이 오랜 출타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전공이 있는 대청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귀신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집안의 종들도 겁에 질려 떠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식구들은 정대감이 오랜만에 나타나자 그동안에 쌓인 울분들을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맏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비우실 때마다 괴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밤마다 허공에서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떤 날은 물건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출타 중이시면 어김없이 귀신이 다시 나타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도 귀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 대단한 귀신이라면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춘향이라는 여종을 지금 당장 데려오너라. 대감은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춘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소리 없이 마당을 스쳐갔죠. 그리고 얼마 후 춘향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자여. 죽은 이여, 모습을 드러내거라. 정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굳건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춘향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대감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네가 이 집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하더군. 그런데 사람과 귀신은 각기 머물 곳이 따로 있는 법이지. 한데 어찌하여 이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이 집에 머문 것은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다. 곰곰이 생각해보거라. 내가 이 집안에 해를 끼친 적이 있는지 말야. 하면 왜 이 집안에 복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냐? 대체 무슨 연유가 있길래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려는 것이냔 말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너희 증조 할아버지와 약속하였다. 이 집안의 식구들을 도와주겠다고 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이렇게 큰 기와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내 덕이니라. 설마 너 혼자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대감은 귀신의 대답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와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곳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다는 대답에 할 말이 없었던 것이었죠. 한편으로 그 오랜 세월을 지켜준 귀신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귀신의 존재는 집안 사람들에게 불행만을 가져다 준다 생각했습니다. 네가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했으니 내가 믿어주겠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존재는 복이 될 수 없으니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귀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난 약속을 중히 여기는 존재이기는 하나. 약속한 존재가 사라지고 그 집안의 새로운 주인이 하는 말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나? 그리고 내 여태까지 이 집안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건만 요즘 잠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내쫓아야 할 잡기로 여기는 게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집 주인인 자네 바램대로 내 멀리 사라지도록 하겠다. 대신 이 아이는 미워하지 말아주게나. 나와 결이 잘 맞아서 이 아이의 입을 빌려 말했을 뿐 그 외에는 나와 관계없으니 말이야. 알겠네. 다 알아들었으니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게나. 대감이 말을 마치자마자 허공에서 귀신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정씨 집안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씨 집안이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이었죠. 하지만 행복할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얼마 안가 집안은 점점 망가져만 갔습니다. 정대감은 귀신을 내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식들은 그가 남긴 재산을 갖고 서로 싸우다가 의절까지 해버렸죠. 마을에서 명망있던 집안이 순식간에 풍비박산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씨 집안에서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귀신이 진짜로 복을 가져다 준 걸까? 글쎄. 하지만 정씨 집안이 귀신을 내쫓고 순식간에 망한 것을 보면 그 귀신이 남긴 복이 맞는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주위에서 들은 건데 사실 그 귀신이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더라고. 뭐 믿기지는 않지만 말이야.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